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양시장이 전부 다 올라갔죠. 사실 뭐 연휴 전이었기 때문에 그 매수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다 치고 이제 매도도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제 미리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팔 물량들은 어차피 오늘 오전 정도, 아침 정도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도 엄청나게 많았던 날은 아니었고 또 역시 뭐 3일 동안 추가로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가 나와서 뭐 오늘 뭐 3, 40포인트 이렇게 올릴 정도의 상황도 아니잖아요. 좀 조심스러움 속에서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 올라갔던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 걱정거리였던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해서는 오늘 그 이슈가 나온 게 없었거든요. 어제는 뭐 채권 거래 금지, 중단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헝다그룹 관련해서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어제 이것 때문에 밀렸던 거는 좀 일부는 되돌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이 제법 올라갔잖아요. 오늘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코스피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월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으로 이제 그 영향인지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 자체를 뭐 이렇게 또 시가총액 비중이 좀 제법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수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를 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는 매도했다가 동시효과에 또 매수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모처럼 일관된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 흐름이 이제 투자자들을 좀 안도시키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상승으로 돌리고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오늘 환율이 장중에 118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결국엔 좀 밀리긴 했지만 뭐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 것도 있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역외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올라간 게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1180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 투자자들이 모든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올라갈 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좀 어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반응한 게 오늘 시장을 좀 끌어올린 줄거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5일선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4일 연속해서 양봉 나오고 어제 큰 음봉 나와서 5일선 깼었는데 다시 이제 돌렸고 근데 좀 사실 이게 20에서 3150까지 넉넉하게 좀 올려놔서 힘을 좀 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첫 거래일에 이거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잠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 동시효과에 또 이제 들어와서 매수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뭐 이번 주 계속 매수하는 게 돼버렸죠. 코스닥도 매수인데 코스닥은 되게 특이해요. 예, 이게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연속 매도를 잘 안 해요. 이때 연속 매도 한번 나온 적 있지만 보시다시피 홀짝홀짝 이렇게 가잖아요. 이틀 연속해서 매도 나오니까 또 바로 있다가 이틀 연속에 매수로 안가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독특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마감 방송할 때 그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닥 이렇게 팔면 그 다음에는 바로 또 매수로 반전하는 패턴이 좀 있던데 오늘 매수로 나오는지 좀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또 과연 매수로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도 이제 돌아서는데 또 외국인들이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극명하게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운송 장비 업종을 많이 팔았고 이제 잠시 후에 종목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제 조선주 새로 상장한 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고 전기전자 업종은 되게 많이 샀어요. 3,700억이나 매수를 해서 되게 많이 사고 의약품 업종 샀고 다음에 이제 매도한 걸 보면 운송 장비 이외에 이제 화학 업종 좀 팔았고 통신주 팔고 서비스 업종을 좀처럼 일관된 매수를 좀 안 해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 특이한 거 오늘 투신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권이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면은 아마 순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최근에 몇 달 이내에서는 제법 많이 들어왔고
업종도 뭐 전기전자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통신, 운송 장비, 뭐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을 좀 고르게 담는, 그러니까 뭐 무슨 인덱스 뭐 담듯이 이렇게 좀 고르게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업종을 이제 제약 쪽을 외국 이제 또 매수 들어온 게 오늘 수급의 특징이었고, 그 종목으로 보면 이제 기관은 오늘 그 삼성전자를 좀 역시 많이 팔았고, 카카오 팔고 현대차 팔고, 이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은 고르게 다 판 거예요. 대신 이제 대한항공을 매수를 했죠. 오늘 유럽 한 항공사가 향후에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수요 전망치를 높여 잡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유럽의 항공사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증시도 영향받아서 항공주가 올라갔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LG노텍이 뭐 실적도 이게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4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죠. 그러니까 반면에 LG화학을 또 팔았고, 뭐 NC소프트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SDI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IT 계열의 종목들을 열심히 매수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도 또 매수 들어왔고,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도 전차 군단과 다음에 이제 뭐 건설 성향의 종목군들, 해외 플랜트 수주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오늘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합병, 지배구조 변화,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셀트리온 쪽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진 세미캠이 오늘 요즘 들어서 동진 세미캠 매수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동진 세미캠을 특징주로 한번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장중에 특징주 뭘로 할까 보다가 동진 세미캠하고 사실 PSK 준비를 했었다가 종목이 좀 겹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뭐 반도체 특집 같이 아예 따로 한번 빼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진 세미캠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진테크 그 매수가 들어오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IT 종목들이 조금 포함이 된 게, 뭐 외국인들 이제 매매 좀 특징이었고, 기관도 동진 세미캠, 하나마이크론, 테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엔터주에서는 JYP, SM 이런 종목군들 붙었고, 이오테크닉스도 IT, 원익QNC도 붙었고, 미코도 붙었고, 그러니까 좀 IT 계열의 종목군들,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이제 제법 좀 많이 포진한, 숫자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는 그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막 10% 중반까지 막 붕하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막 되게 변동성이 크죠. 확 올라갔다가 또 음봉 연속으로 맞았다가, 오늘 그 음봉을 하루 만에 다 채우는 상승이 나왔다가 또 이제 윗꼬리 맞고 두들겨 맞고, 최근에 변동성이 되게 큰데, 그 에코플라스틱은 우리가 이제 현대차 타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차량 옆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솔 박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담고 막 하는 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휴대폰 이런 거,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거 이제 넣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계기판이 있는 그 플라스틱 부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그릴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이제 요거 자동차 마크 딱 들어있는 그거 이제 만드는 게 있고, 다음에 자동차 뒷부분에 보면 또 로고 꽂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현대차라고 딱 해서 요거 붙으면 되게 고급져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 부분에, 헤드라이트 부분에 보면 거기 또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회사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되는 상당히 많은 어떤 제품,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쪽에 거의 부품 직접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사를,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관계사를 되게 많이 쪼개놔서 관계사별로 다 나눠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진산업,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차 휠, 문짝 이런 거 만들고, 소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거 축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고리로 막 연결해가, 자동차는 이렇게 그 기관과 기관이 연결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고리 가지고 연결되는 게, 작동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굴러서 저쪽으로 동력이 전달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엔진 동력 전달하는 거는 이제 서진캠에서, 다음에 이제 운전대라든가 콘솔 박스 만드는 건 코머스에서, 다음에 이거 범퍼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아이아에서, 이렇게 좀
그 나눠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엔 뭐 여기 다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회사나 다름없는데 굳이 여기는 이제 관계사로 좀 쪼개가지고 예,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가동률이 현재도 좋거든요. 현재도 80, 90% 정도 되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저건 아마 이제 향후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풀리면 저 가동이 이제 100% 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회사 자체는 반도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반도체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고 향후에 이제 그것까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이면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실적도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보여지는 거는 이미 되게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달리 보면 가동률이 이거보다 떨어진 기업들이 향후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풀리면 더 가동률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실적은 더 크게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또 소재가 되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명과 암이 다 있어요. 좋게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무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암은 나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향후에 가동률로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확 더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질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 내에서 이제 가동률 보면서 이제 또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또 가늠하는 이제 그런 걸로 또 삼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공부 삼아서 보는 걸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은 그 제이콘 텐트리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점 대비 이제 35,000원 밑에까지 한번 확 이제 하루에 급락을 한번 했다가 쭉 달고 올라와서 최근에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면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그러니까 유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메가박스 지분사들이어서 이제 극장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영화 이렇게 이제 히트치는 드라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 극장 가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매출 비중은 이제 극장 쪽이 거의 60% 정도 이제 원래 돼야 정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극장을 잘 못 가니까 이게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지금 7대3 정도 되는데 극장이 회복이 되면 이제 이게 확 올라가게 되니까 드라마가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영화가 확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될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작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극장 관객 수가 2억 2천만 명대여서 지금 작년에 6천만 명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예, 그러니까 2억 명대가 저는 이제 영화가 예전에 그 명량을 보고 그 명량 전에 봤던 영화가 디오였거든요. 심형래 극장 원래 잘 안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영화 보고 그 다음 또 그 뒤로 뭐 덜어 한 번씩은 보긴 했는데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극장에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있는 게 조금 아까워가지고 잘 가는 편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되게 많이들 영화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코로나가 풀리면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되게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만든 직접 제작한 드라마 보면 뭐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 스카이캐슬 뭐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죠. 이런 것들 다음에 유통하는 쪽에서는 뭐 아는 형님이라든가 효린의 민박,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유통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가 히트를 쳐도 이 회사가 또 각광이 되는데 사실 드라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OTT양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 쪽은 드라마 쪽대로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각광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극장 쪽이에요. 예, 이제 극장 쪽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사람들이 극장을 간다라는 게 중요한데 현재 또 뭐가 있냐면 극장을 가되 극장 안에서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수도 적거니와 그 사람당 매출 단가가 뚝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보다 취식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콜라 먹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화 보는 값만큼 가서 사 먹는 값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이제 실적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극장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회사 쪽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백신 접종 확대되면 뭐 집단 면역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여기 극장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이제 여기서 굉장한 어떤 이제 영화가 어떻게 맞춰서 상영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될 때 좀 한번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호기심으로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제이콘 텐트리 같은 종목을 좀 이제 관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떤 증시 포인트를 짚어보면, 추석이 끝나면 바로 오를 것이냐. 제가 이제 되게 독특한 패턴을 아까 이제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는 보내드렸는데, 저도 호기심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6년 동안을 보니까 추석 후에 첫날은 전부 다 올라갔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난 첫날은 전부 다 지수가 올라가는, 코스피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첫 거래일이 연휴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또. 근데 목요일은 지금 7주 연속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계속 올라간 추석 후에 첫날, 7주 연속 하락한 목요일, 이게 겹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고 오늘 장비주가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 거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동안 조정을 받아서 좀 싸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적이 증익 사이클이 좀 의심받는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되는 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어떤 논란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주가가 좀 절대적으로 싸지 않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이게 과연 오늘도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였던 장비주들이 과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코스닥에 일단 주도주 한 2개 정도 등장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추석 이후에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백신 접종률이 지금 일단 1차가 70% 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효과가 과연 나오기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2,000명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감소가 된다라면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니까 강세. 근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3분기를 다 방역 강화 상태에서 날려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일부 투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난 다다음 날부터의 어떤 수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요게 이제 되게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지수는 좋은데 그 하락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은 그런 형태잖아요. 여전히 이제 ADR이 높거든요. 제가 이거 연휴 기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ADR을 되게 궁금해들 하셔서, 아무리 내 종목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 ADR이 높다라고 그러지? 근데 제가 ADR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ADR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아직까지는 ADR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도 상승 종목 수가 압도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야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며칠씩 이어지기는 여전히 어렵다서 차별화 장세를 이제 조금은 좀 각오해야 된다. 이 점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오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근데 보면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3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그 KLA-덴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뭐 팹리스 업체, 반도체 테스트 업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신고가 경신하고 완만하게 해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ASML이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IPG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막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D램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보듯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차트에서 딱 봐도 51선에서 딱 닫고 돌파 한 해 만에 지금 몇 주째 저러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돌파하면 한동안 조금 한 $80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반도체주들이 뭐 아슬아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돌려버리면 한 번 더 힘차게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석 연휴 이후에 이 구도는 조금 더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특징주를 좀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따로 뽑아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동진세미캠, PSK 이런 거 하려다가 말았다라고 한 게, 나중에 반도체 특집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제가
테스형 특집을 한번 할 거거든요. 테스형 특집은 뭐냐면 유닛 테스트, 테스나 그 세 종목이 각각 또 달라요. 하는 사업이. 그래서 세 종목을 또 이제 각각 분류를 한다든가, 반도체 공정별로 초기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장비 들어갈 때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검사할 때 뭐가 들어가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지금 정도 하는 수준으로 살짝만 치고 넘어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예, 나중에 그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연휴 기간에도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은 계속해서 이제 올려질 예정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